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탄핵을 받은 왕세자. 신하들이 저자를 처형하라고 수십 번 상소를 올렸지만 끝내 살아남은 남자. 그리고 그를 끝까지 감싼 단 한 사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400년대 초 조선 건국 초기. 한양 경복궁 안에는 12살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태종 이방원의 맏아들. 훗날 세상 사람들이 양녕대군이라 부르게 될 그 아이였습니다. 이방원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왕세자 책봉. 조선의 미래가 12살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공부방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경영관들이 글을 읽으면 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하들이 예를 논하면 세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자는 아예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들판으로 매를 들고 바람처럼. 태종실록에 기록된 말 그대로입니다. 세자가 매사냥을 즐기며 학문을 폐하였다.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전하, 세자를 엄히 다스리소서. 세자의 행실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사옵니다. 태종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거늘 어찌 이리도 경솔하게 구느냐.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바마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세자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어리. 기생이었습니다.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어리를 깊이 총애하여 궁 안으로 들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왕세자가 기생을 사랑한다. 세자빈이 있는데도, 왕이 있는데도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리를 멀리 유배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어리를 몰래 빼돌려 민가에 숨겨두었다. 태종은 그 보고를 받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냐? 신하 중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리는 다시 잡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세자는 매일 밤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 나라 역사 속에서 그 마음만큼은 느껴집니다. 권력 앞에서, 신분 앞에서,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왕세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차가운 감옥인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자가 곽선의 첫 봉지련을 빼앗아 취하였다. 유부녀였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세자는 왕세자의 자격이 없사옵니다. 세자를 패하소서. 이대로 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날마다. 태종은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야, 너는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냐?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랫동안 마주 보았습니다. 실록은 그 침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아마 이 세상 그 어느 글로도 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경복궁 다른 편에는 또 다른 왕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충령. 말이 없고 책을 좋아하며 하루 종일 글을 읽었습니다. 밥도 있고 잠도 있고. 태종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신하들도 느꼈습니다. 전하,
충녕대군은 범상치 않은 그릇이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418년 여름, 태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 이제를 패한다. 조선 개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 패위, 이제는 국을 나왔습니다. 세자 시절 입던 옷을 벗고 대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서 세자 자리를 받은 충녕은 그의 가을,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세종대왕. 자,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폐위된 왕세자 양녕대군. 보통 이런 경우 역사는 그를 조용히 지웁니다.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기록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나. 그런데 양녕대군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세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양녕의 기록은 실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양녕대군이 사냥 중 민가에 피해를 입혔다. 양녕대군이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양녕대군이 또 무리를 일으켰다. 신하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양녕대군을 엄히 처벌하소서. 이대로 두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전하, 양녕대군은 왕실의 수치입니다. 그러자 세종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는 것이오. 신하들이 어이없다는 듯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실록에도 기록된 사실이옵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형님이요. 내가 알아서 하겠소. 이 장면이 반복됩니다. 실록에서 수십 번 신하들이 양녕을 처벌하라 상소를 올리면 세종이 막아섰습니다. 과인이 오늘 형님을 만나고 왔소. 형님은 건강하시오. 형님의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경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단 한 번도 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종 제위 32년 동안 어느 날 세종이 양녕대군을 불렀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양녕이 잠시 웃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아서 살았다. 너는 왕이 되어서 사느냐? 세종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니 저도 삽니다. 양녕대군은 146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71.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왕이 되었다면 진작 죽었을지도 모를 그가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세종은 그보다 먼저 1450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양녕은 그날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양녕대군의 행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추했던 것은 추했다고. 그러나 그 실록 안에 이런 문장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종이 형 양녕대군을 항상 정중히 대하였으며 한 번도 그를 멀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막장으로 기록될 때 우리는 그 사람만 봅니다. 하지만 그 옆에 끝까지 손 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역사는 그것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이름은 두 개입니다. 평생 자유를 찾아 달렸던 형, 양녕. 평생 형을 지킨 동생, 세종.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왕 조실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